예, 다음엔 두 번째 시간에는 상황에 따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그죠?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경제 생활에 좀 집중을 하고요. 여자는 이제 가족 돌봄이 부양 집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맞벌이 시대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는 그런 생각은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이성적이고 문제지향이고 여성은 감성적이고 관계지향이다. 그리고 남성은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존심이 센 편이고요.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여성분이 여자도 관심받고 싶어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들은 여기에 좀 목숨을 거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는 문제 해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7,000단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여성은 얼마나 쓸까요? 약 2만 단어를 씁니다. 와. 물론 말 많은 남자가 있어요. 있죠. 그죠? 네. 말 적은 여자도 있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남성들은 7,000단어를 쓰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밖에서 7,000단어를 다 쓰고 와요. 그럼 집에 오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여성은 2만 발을 지금 장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남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밥 달라는 얘기, 뭐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는 얘기 하고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 틀리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요. 엄청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여성이 뭐라고, 아니, 남성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약 먹어. 병원에 가. 근데, 저기 와이프는 여자친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주고, 가사일이 어땠는지, 육아가 어땠는지, 힘들었는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는 문제 해결이 초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병원 가라고 했지. 병원 안 가니까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싸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은 뭐라고 그러죠? 서운할까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 할까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네, 굉장히 서운하죠. 왜냐면 감정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문제 해결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인 아들하고 남자인 남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같지 않을까요?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난 자식하고 내가 난 자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난 자식이나 내가 난 자식이나 남자인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내 아들은 안 그렇다? 똑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보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이죠. 네.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자가 말하는 의도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남자가 이해한 수준은 이만큼.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남자가 말하는 의도는 이만큼이죠. 그죠? 근데 여자가 이해한 수준이 이만큼 다르다라고 합니다. 과대해석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회사에서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나 누구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오늘 되게 이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이쁘다는 그 보이는 것만 다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제는 안 이뻤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어제 거를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아, 그 사람은 이쁘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도 여자가 이렇게 넓게 이해한다, 깊게 이해한다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서로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알아도 안 돼요. 네, 알아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살아보니까 남자 여자 차이도 있겠지만 좀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 MBTI나 디스크나 애니어그램 갖고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단지 문항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저기 윤태익 교수님이라고 책을 쓰셨어요. 사람 성격이 좋다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좀 간단 명료하게 사람의 성격을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머리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식하다. 그거 이제 알았어. 라는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형은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가슴형은 인간성 더럽다, 네 팀워크 엉망이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느낌표예요, 느낌표. 장형은 무책임하다, 도대체 네가 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장형입니다. 그러면 머리형은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내비두면 돼요. 잠을 자거나 혼자 있게 내비두면 충전이 됩니다. 근데 가슴형은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해야 충전이 돼요. 그리고 장형은 움직이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많이 쓰면 방전이죠. 그렇다고 머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보시면 나는 무조건 전체가 머리형이다? 이런 분은 많지 않으세요. 주로 뭐냐? 선생님들 보시기에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선생님은 머리형. 강사니까 머리형. 네, 머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슴형이에요. 와이프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모르시죠, 참, 그죠? 네. 근데 왠지 와이프는- 반대일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머리형입니다. 만나지 않나요? 그래서 신혼 초 때는 제가 와이프를 제가 가슴형이니까 제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죠. 그거를 와이프가 순응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와이프가 좀 싫다 하면 그냥 내비둡니다. 그럼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는데 이런 MBTI나 디스크처럼 진단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면 저 사람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배려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배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저 사람이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장형이다라는 거를 대략 파악을 해서 어떤 건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대인관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슴형이고 와이프는 이제 머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은 첫 번째 선생님부터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어떤 성격이신지 한번. 저는 확실하게 가슴형이고요. 아, 선생님은? 네. 네. 그리고 남편은 머리형이랑 장형이랑 헷갈리긴 하는데 네. 장형에 더 가까운 것 가까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잘 맞는 것보다도 안 맞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싸울 때 제가 남편한테 제발 여자는 이래라고도 얘기하고 남자는 다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이걸 다 일일이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오히려 싸움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은?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형 같아요. 아, 예. 무식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세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왜 몰라?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가슴형이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꾸 저는 좀 혼자 집에 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와서 오늘 뭐 했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들어주는 게 좀 힘듭니다. 네, 그걸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가슴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정 안 좋아지시는 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머리형인 것 같아요. 전 잠자면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고 예.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 집에 와서 힘들거든요. 그러세요? 맞아요, 저도. 네. 막 이야기 많이 하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가슴형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근데 너무 전 싫어.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싫어. 근데 우리가 좋아해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좀 반대를 끌어당기지 않을까요? 저한테 상대에 없는 대한 거를? 매력이 있어서 사실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는 장점이 많이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같은 사람이죠.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근데 변했다고 하면 상대편도 변했지만 누구도 변했다? 나도 변한 거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선생님들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겠죠. 닮았죠. 왜냐면 다른 사람 통해서 난 게 아니시기 때문에 닮았을 거 아니에요. 닮아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도대체 우리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다? 부모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처럼 한 사람은 가슴형이고 한 사람은 장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애가 둘이라고 한다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한 명씩 닮았어요. 닮았을 거예요. 저는 제 큰애가 저 닮아서 가슴형. 둘째는 와이프 닮아서 머리형.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내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아니다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내 성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좋고 나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장형이다라는 것을 인정만 해준다고 한다면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